안녕하세요. 천쿠류즈 FPV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베타 FPV사의 파보 3호를 절대 비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테디 베스트셀러인 파보 20, 25에 이어서 동일한 디자인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보 3호는 풀고프로 사이즈를 지향하는 3.5인치 시네마틱 후프입니다. 풀고프로 사이즈를 지향하기 때문에 모터와 프레임, 그리고 배터리까지 키우게 됩니다. 일반적인 커스텀 3.5인치에 비해 공기저항성이나 무게 등이 유리하며 조립안 제품 형태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 FPV의 자만심이었을까요? 몇 가지 문제점을 꼬집어 보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보 3호에는 총 4가지의 설계 오류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미 파보 20이나 25에서 있었던 O3 유닛 마운트의 절연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이 절연 문제 외 3가지 오류 및 결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정 및 변경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보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파보 3호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더 좋은 동일한 3.5인치 후프 제품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파보 3호를 비추하는 첫 번째 이유. 누구를 위한 2006 모터인가? 첫 번째 문제는 풀고프로를 올리고 날개에 부족한 모터 사양입니다. 베타 FPV에서 제공하는 2006 모터 사양서를 보면 100% 스로틀일 때 약 1kg의 페이로드를 보여줍니다. 4개의 모터 합산 약 4kg의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으며 풀고프로, 쿼드, 배터리 약 500g으로 전체 페이로드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모터의 추력이 조금 과장되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동일 구경 2006의 다른 모터들을 보면 950kV에서 시작되며 대략 750에서 950g의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사이즈의 다른 모터의 데이터 시트만 봐도 라바 모터의 추력이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바 2006 모터와 6셀 1300 배터리 조합이 풀고프로 운영에 힘이 부족하다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급격한 기동성을 원하거나 파워풀한 출력을 원할 경우에는 모터 사양을 2204급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풀고프로 대신 네이키드 고프로를 활용하거나 작고 가벼운 캠을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베타 FPV에서 권장하는 6셀 1300mAh의 배터리보다는 1050mAh의 6셀 배터리가 좀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정 베타 FPV 2006 모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모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동일 구경의 FS2006 모터나 좀 더 구경을 키워서 엑스노바 220 3.5, T모터 220 3.5 모터를 추천드립니다. 파보 3호를 비추하는 두 번째 이유. 유명세탄 동생 파보 25로 거저 먹고 싶어. 3가지 이슈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프레임 설계 부분입니다. 파보 3호는 단순히 파보 25의 스테디셀러 프레임을 그대로 키워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품 공유가 됩니다. 사진의 왼쪽이 2호이며 오른쪽이 3호의 훅가드입니다. 자세히 보면 파보 25와 파보 35의 3D 파츠 출력물, Y형 스탠드오프, 합판 카본이 동일한 사이즈로 서로 교차, 혼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25와 동일한 위치에서 Y형 구조 지지로 인해 앞쪽 카메라 댐퍼 하단에 고정이나 지지물이 없기 때문에 충격과 휨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댐프 구성의 유격과 더불어 하단 지지가 없는 프레임 설계 구조로 인해 무거운 캠을 장착할 시 FPV 캠과 풀고프로가 흔들리거나 끄떡거리는 현상이 발생되어 비행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정 댐프의 부드러운 고무를 제거하고 약간 딱딱한 재질의 TPU 소재를 이용하여 대체용 TPU 댐프를 만들어 끄떡거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파보 3호를 비추하는 세 번째 이유. FPV 드론의 플라스틱 사출물이 웬 말이니?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프레임 설계 단계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파보 3호가 발매가 되었으며 프레임을 보조하는 각종 플라스틱 파츠에서도 충분한 필드 테스트를 하지 않고 급하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 플라스틱 파츠 중 첫 번째는 VTX 안테나 및 수신기 마운트입니다. 보는 것과 같이 긴 안테나가 조금만 힘을 받아도 볼트 고정부에서 파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TPU 소재가 아니고 플라스틱 사출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품을 새로 그려서 TPU 소재로 출력할 수 있게
재설계를 하였습니다. 기존 사출 파츠보다 두께를 키웠으며 힘을 받아도 구조적으로 견질 수 있는 볼트 지지부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신축성이 있는 TPU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소재를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행시 흔들거림을 가중시켜주는 고무 댐퍼입니다. 무거운 풀고프로가 장착되기 때문에 그 흔들거림은 비행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FPV용 카메라를 통해 흔들거림을 고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질 고무 댐프를 교체하기 위해 딱딱한 TPU를 사용하여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작업한 설계 파일들은 영상에 더 보기를 눌러 맨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D 프린터용 파츠는 순정형 댐퍼, 안테나 및 수신기 마운트, 카메라 마운트, 랜딩 패드까지 총 5가지입니다. TPU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존 연질 댐퍼를 제거한 홀에 출력한 파츠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중간 부분을 커팅하여 넣고 볼트로 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보 25, 35의 순정 O3 카메라 마운트도 플라스틱 사출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파츠도 충격을 받게 되면 파손이 잘 되기 때문에 베타 FPV에서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순정 카메라 마운트보다 조금 더 강하고 볼트 지지를 잘할 수 있게 수정을 하여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출력물 파츠는 랜딩 패드입니다. 파보 35용 랜딩 패드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쿼드의 파손을 방지하고 랜딩 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O3 유닛으로 나오는 전류를 프레임으로의 전달을 차단하는 절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와 직접 접촉되지 않게 볼트를 감싸는 파츠가 추가로 필요하며 볼트 절연 파츠와 랜딩 패드가 한 셋으로 파보 35의 랜딩과 절연을 해주게 됩니다. 1차, 2차 수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랜딩 패드 퀄러티를 높여주었고 볼트 절연 파츠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수정되었습니다. 랜딩 접촉부 높이를 적당하게 올려 하드 랜딩을 하여도 다른 순정 파츠에 손상이나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베타 FPV사의 파보 35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동일 스펙의 다양한 제품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단점이 많은 파보 35를 과연 구매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격려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